안보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기본 사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군 정신전력 기본교육 교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승만 관련해서 굉장히 미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도 많으시지만 과도 뚜렷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화된 부분만 많이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필진 가운데 이승만 기념사업회 관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편향성을 좀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 교재랑 비교를 해보니까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외교 정책 관련한 현 정부의 성과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야당에서 전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수사가 담겨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을 가르치는 교재로서 좀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입장 좀 여쭙겠습니다. 김 기자님 지적하신 부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습니다. 장병 정신력 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고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필진 말씀하셨는데 지필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 교재가 제가 알기로는 전임 이종섭 전 장관님 때 이미 내용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발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식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새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좀 수정해서 반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5년마다 발간을 합니다. 교재가 발간되고 나면 나머지 5년 동안 또 다음번 교재 발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또는 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완성되고 작성이 다 되면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수정되고 하면서 최종 완성되면 기본 교재가 발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정된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최종적으로 발간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 지속 보완됩니다. 네,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새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홍보를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수정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가 그러니까 장병들에게 이제 교육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뭐 개인들에게 보급이 되는 건지 야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부 위협 세력을 명시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문을 또 내셨는데 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재는 잘 아시겠지만 병영 내에서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주요 기본 교재로 활용이 되고 그 내용들을 장병뿐만 아니라 교관들이 숙지해서 토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런 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내부 위협 세력은 아시겠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적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입니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전 교재에도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정신전력 교재 내용 중에 보면 그 일본 관련 서술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는 그건 뭐 이전 정부나 어떤 정부나 다 맞는 방향이긴 한데 이번 교재에서 보면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 서술이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교재에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그것도 해결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안보 협력도 중시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투트랙 이른바 투트랙의 방향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토 문제하고 역사 문제를 쏙 빼고 다만 안보 문제, 안보적인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만 서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가보면 여전히 광개토 대왕함 레이더 조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어떤 역사적 문제, 영토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그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놔버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신전력 교재는.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 같고요. 광개토함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한 일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적하고 또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재는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확립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서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이지 어떤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역사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어요. 이승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산업화 과정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으면서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 영토적인 문제만 쏙 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도 결국에는 독도 문제 등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새롭게 어떤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삼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 기본 교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교재에 보면은 군복 입은 시민의 개념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였거든요. 그거는 또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도 같이 변화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안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군을 교육하고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장병들의 이제 교육 자료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장병들에 대한 교육 자료가 이렇게 바뀌는 거 특히 어떤 정치 이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병들 교육 자료가 바뀐다는 거는 군의 정치화가 된다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김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발간됐던 기본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동안 군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해왔고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하고 단언하는데 만약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 장병 교육 교재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는 진보 진영 논리, 뭐 또 이런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시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역사적인 사실만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문제인 거고. 자 보십시오. 다음 정권 바뀌면은 또 이게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와도 딱 굳어져 있는 그 가치 중립적이고 안보를 기준으로 삼은 정신전력 교재를 만들어야 우리 군이 정권이 바뀌건 말던 상관없이 안정적인 안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안보 상황과 대북 관계가 계속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병들에게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등이 선별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정신적 대비 태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기본 사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상관에 대한 충성, 규율, 기강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기존 교재에 있었던 그 명령과 복종의 한계,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명령과 복종에 대한 군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 즉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정신교육 교재가 바뀐 것인지. 아니,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 교재 아니고도 남은 여러 가지 뭐 군인 기본 규정, 병영생활 규정,
또는 그런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 생각합니다. 해석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적법한 명령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교재에 내용이 없는지를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교재에 굳이 안 넣어도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죠.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를 경우에 오히려 그게 위법이 된다. 아, 이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부당한 명령은 어떻게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의도 불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 적법적 명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아니, 당연하기 너무나 때문에 당연한 말씀을 하시요. 예, 당연합니다. 네. 그 대적권 관련해 가지고 그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내부 위협 세력도 이제 처음 언급돼 있는데 근데 기존에는 그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그 협력의 대상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수립해온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협력의 대상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거든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할 어떤 대상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혹시 그 국방부의 그 대북 정책 그 통일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국방부에 대한 질문이신지 또는 뭐 외교부나 통일부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니, 그 질문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나 그 외교부나 국방부나 그 대북관이 다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강조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어떤 협력의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지금 장병 정신전력 교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 현장 중심의 군인 정신을 신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다른 질문에서 그 군의 정치적 그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전 정부에 있었던 뭐 종전 협정 평화 선언 이런 것들을 뭐 가짜 평화 뭐 선의에 기대는 뭐 이런 식의 그 폄에 가까운 그런 비판적인 그런 평가 이것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간된 정신전력 교재를 보시면 그 9.19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그 북한은 최악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그 북한을 국가라고 표현하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그 군 당국이 북한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건지 여쭤보고요. 또 내부의 위협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부의 이적 세력도 군이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텐데요. 위협 세력에 이 교재 그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군 장병들이 그럼 어떤 대적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대북관을 가져야 된다고 기자분들은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병들에게 투철한 대적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갖추어진 기본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을 국가로 보시는 네, 건지. 그 기술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992년에 뭐 중부 지역 당 사건 같은 게 또 교재에 돼 있는데 그 북한이 그 이후로도 북한이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좀. 네, 그건 뭐 기술된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 2000년대 이후 2014년에 여러 가지 내란 선동죄 이건 다 이미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이제 내부 이적 세력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는데 그 진압 대상인지는 확실히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그게 어려운 건가요? 군이 진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위협 국방부 세력을 입장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확대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위협 세력을 언급한 거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과거에 5년 전에 만든 그 규제나 그 이전의 그 자료에도 혹시 그 현재 그 집권하던 정부의 어떤 성과 홍보나 아니면 관련 뭐 정부 뭐 대통령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거나 이랬던 부분이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럼 장병 개개인에게 배포되는 건 그 두 번째는 이 교재 하나하나가 장병 개개인에게 배포되고 뭐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 시간에만 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교재가 장병들 개개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관 요원들이 참조하고 물론 공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장병들도 필요하다면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그때그때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국방위보를 통해서 병영까지 다 배포돼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내용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교재 사례에도 이제 현직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사진이나 어떤 성과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뭐 확인해 보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걸지요? 네. 그리고 이번 교재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장병들이 시각화된 내용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배 소지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좀 충분히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다. 그리고 말로 하는 평화,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9.19 군사 합의가 효력이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9.19 합의랑 무관하게 교재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과거에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좀 비판할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 부분이 편향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그게 왜 같습니다. 편향적이라고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장병들에게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자 정신교육 교재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게 왜 편향됐다고 인식하시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용어가 들어갔다는 저희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교재에는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고 대북 위협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종전선언 비판이나 가짜 평화 비판 그런 부분도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그 문구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이건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문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지금 정부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라 그러는 거고 제가 이 정신전력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들었던 게 아마 올 봄, 여름 그때부터 제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변에 있는 우리 장병들로부터 지금 이런 정신전력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장병들이 왜 우려를 하냐면 50식의 정신전력 자료를 만들고 50식의 교육을 할 것 같다. 근데 받아 보니까는 그 예상했던 대로 그 내용들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50식에 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의 시각이 아니라 반공 보수의 시각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거고 군의 정치화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군의 정치화를 하려는 그 의도로 읽혀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거 다 바뀌어요. 그래서 5년마다 우리는 좌파의 정신 전력을 교육받는 군이 되는 거고 5년마다 보수 정부의 정신전력 교육을 받는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은 보수가 됐다, 진보가 됐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앞서 진영 논리로 이 교재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조언을 하는 진보 진영, 그 진영을 마치 내부 위협 세력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기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전한 진보 진영을 마치 우리 군이 교재에 내부의 위협 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IAEA 사무총장이 그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있다고 성명을 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군 당국이 특이 동향 포착하거나 어떤 핵실험 정황 같은 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 특이 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KF-21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그리고 내년에 뭐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공대공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무당 체계 실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내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변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미 정보 당국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최근 그 일부 매체들에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수에 관련된 부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그 양산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부 계획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